제 영상 댓글을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씨, 왜 자꾸 정부를 비판하는 쪽으로만 가나요?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얼마 전 제가 국방비 1조 8천억 원이 미지급됐다는 내용을 다뤘을 때 저보고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라, 어디서 선동질이냐라며 날선 비판을 보내셨던 분들도 계셨죠. 자, 여러분. 이제 가짜뉴스가 아닌 걸 확인하셨습니까? 주요 언론사들이 단독 보도를 쏟아내고 정부에서도 결국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였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오늘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봅시다. 저는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도 위태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먼저 읽은 사람으로서 차마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집안에 불이 나고 있는데 우리 집 인테리어 참 예쁘죠? 라고 말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불이야! 라고 소리쳐서 잠든 가족들을 깨우는 게 본질을 직시하는 행동이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불이야! 라는 외침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지금 당장 본 게임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릴 사실부터 다시 짚어봅시다. 국방비 1조 8천억 원 미지급 사태. 여러분 1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서울 강남의 웬만한 대단지 아파트 수십 채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군대에 당연히 가야 할 이 돈이 무기를 만들고 장병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지금 증발해버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만 해도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던 분들, 이제 뉴스를 보니 마음이 어떠신가요? 정부는 뭐라고 변명하던가요? 시스템 오류다, 부처 간 소통이 늦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동네 자영업자들도 물건값 줄 때 시스템 오류 핑계 대면서 몇 조 원씩 미루지는 않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말이죠. 정부가 이미 마이너스 통장 같은 제도를 통해서 한국은행에서 5조 원이나 빌려 썼다는 사실입니다. 급할 때마다 나라의 곳간이 아닌 한은에서 돈을 땡겨 쓰는 통장이 있는데 거기서 5조 원을 이미 빼갔어요. 그런데도 국방비 줄 돈 2조 원이 부족하다? 그럼 그 5조 원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이건 독 밑바닥이 아예 통째로 날아간 수준이에요. 육해공군 각 부대에서는 전력 운영비가 안 내려와서 물품 구매비, 외주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산업체들은 국가에서 돈을 안 주니까 직원들 상여금도 못 주고 자재 대금도 못 내서 줄도산 위기라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왜 이 모양이냐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보입니까? 나라가 군대 줄 돈도 없어서 허덕이는데 어떤 미친 투자자가 여기다 돈을 넣겠어요? 이건 사실상 정부 셧다운이나 다름없는 비상사태입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어림도 없죠. 이제 시작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교도관들 월급이 밀렸다는 글이 블라인드에 올라와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중차대한 국가적 결함 소식을 우리가 언론 보도가 아니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글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다들 에이, 설마 나라가 교도관 월급을 안 주겠어? 주작이겠지 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밀린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웬걸 현직자들이 인증글을 올리고 난리가 나니까 그제야 법무부에서 해명이 나왔는데 실무상 착오였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국가기관이 월급 주는 날짜를 착오로 넘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 블라인드에 이 글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겠거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보다 익명 게시판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나라,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공무원 월급이 밀리는 나라는 대개 망하기 직전의 국가들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로마가 망할 때, 대영 제국이 기울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신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경을 지키는 군인과 행정을 돌보는 관리들에게 줄 돈이 바닥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국을 떠받치는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징조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무원의 익명글을 통해서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 모든 비극의 뿌리인 나랏빛과 그 이면에 숨겨진 포퓰리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을 보면 정말이지 헛웃음만 나옵니다. 쓸만한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 부족한 돈을 몽땅 빚을 내서 메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을 내는 속도가 어떻냐? 그냥 빠른 수준이 아니라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절대로 못 갚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정권별 부채 추이를 한번 훑어봅시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예산은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 조금씩 늘어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제가 이만큼 커지면 나라도 돈을 이만큼 더 쓰는 아주 상식적인 흐름이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빚 발행량이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느 정도 면피할 구석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었으니까요.
미국도 유럽도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 일단 돈을 찍어서라도 버티자고 했던 때였죠. 그래서 그래,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던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채 증가세가 살짝 주춤하는 듯 하더니 현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그냥 폭발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예산 폭증한 건 일도 아닐 정도예요. 이번 정부가 정말 대박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정부가 돈을 푸는 양이 그렇게 욕을 먹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무려 2배입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완만하게 올라가던 선이 문재인 정부 때도 급상승하더니 지금 정부 들어서는 아예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막대한 돈이 전부 어디서 나오냐? 네, 100% 빚입니다. 세금으로 걷는 돈은 빤한데 쓰는 돈은 2배로 늘었으니 그 차액을 싹 다 국채 발행, 즉 빚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경제는 성장을 멈췄고 고가는 비어가는데 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720조 원이나 되는 돈을 쓰겠다고 난리일까요? 그 답은 아주 씁쓸하게도 포퓰리즘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정부가 현금성 자산을 뿌리고 선심성 예산을 쏟아부으면 당장은 주머니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와, 우리 정부 최고다 소리가 절로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정부가 뿌리는 그 돈, 정치인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부 다 여러분의 세금이고 그것도 모자라 여러분 자식들이 평생 갚아야 할 고금리 사채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오직 다음 선거, 오직 표를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일단 내가 당선되고 봐야겠다는 심보로 돈을 뿌려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서 이웃집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나 인심 좋지? 라고 생색내는 망나니 가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작 국방비 1.8조 원 줄 돈도 없어서 군인들이 외상을 달고 사는데 한쪽에서는 표가 될 만한 곳에 수십조 원씩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인 나라의 행정입니까? 이런 달콤한 포퓰리즘의 독약은 우리 경제의 체력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예산이 느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예산을 늘리는 건 마약과 같습니다. 한번 맛을 보면 끊을 수가 없거든요. 당장 돈을 안 뿌리면 욕을 먹으니까 다음 정권에 폭탄을 떠넘기면서 계속해서 빚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화 가치의 폭락입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아, 저 나라는 돈을 너무 막 찍어내네, 빚으로 잔치를 하네 라고 판단하는 순간 원화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서학 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러 돈을 다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탓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애국심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겁하지 않습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근본 원인은 서학 개미가 아니라 정부가 320조 원이라는 거대한 구멍을 빚으로 메우며 포퓰리즘 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박살나는 건 당연한 경제 원리인데 이걸 공부 열심히 해서 해외 주식 투자하며 자산을 지키려는 국민 탓으로 돌리다니요. 이건 마치 집에 불을 낸 사람이 옆집 사람이 선풍기를 틀어서 불길이 번졌다고 남 탓하는 꼴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빚더미를 누가 떠안고 있을까요? 여기서 소름 끼치는 진실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우리가 빚을 내기 위해 발행하는 이 국채, 이걸 누가 사주고 있느냐?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채 보유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빚을 낼 때마다 중국이 그 돈을 대주고 있다는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거 보셨죠? 정부가 포퓰리즘에 눈이 멀어 빚 잔치를 벌일수록 우리나라의 금융주권은 조금씩 중국의 손아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중국이 야, 돈 갚아, 못 갚겠으면 너네 나라 땅 일부를 내놓든가 우리 말 잘 듣든가 라고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국가가 중국의 부채 함정에 빠져 국가 기반 시설을 넘겨준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예외일 것 같나요? 정리해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돈은 전부 빚이고 그 빚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 치는데 정부는 그 책임을 서학 개미들에게 돌리며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국방비 줄 돈도 없고 교도관 월급 줄 돈도 없는 나라에서 720조 원이라는 역대급 포퓰리즘 예산 잔치를 벌이는 이 모순, 여러분은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로는 이 비대한 정부를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부족한 돈은 전부 우리 자식들의 빚으로 남을 겁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뿌리는 푼돈에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돈은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갚아야 할 무거운 사슬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심지어 인구 구조는 어떻습니까? IMF가 이미 경고했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라고요. 2070년이 되면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됩니다. 길거리의 절반이 어르신들인 나라에서 누가 이 천문학적인 나랏빚을 갚겠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 그건 그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빚더미 나라에서 내 자식을 빚쟁이로 키우고 싶지 않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인 겁니다. 포퓰리즘으로 오늘 하루 배부르게 먹이고 내일은 굶어 죽게 만드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군대의 경계 체계가 무너지고 총 대신 3단봉을 들게 하고 움직이면 쏜다는 문구조차 삭제하게 하는 나라. 돈이 없어서 국방비를 외상 달고 공무원 월급이 밀리는 나라. 그런데 정작 예산은 역대 최대로 편성해서 빚으로 포퓰리즘 돈잔치를 벌이는 나라.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잔혹한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정부를 비판하냐고요? 말씀드렸죠. 제가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이 폭주하는 기차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판받는 게 무서워서 입을 닫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포퓰리즘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파멸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는지, 아르헨티나가 왜 그 꼴이 됐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를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 원리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국방비 미지급 소식, 그리고 블라인드에서 터져나온 교도관 월급 미지급 사태가 아직도 가짜뉴스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보내는 마지막 비명으로 들리십니까? 오늘날 한국이 처한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가 그동안 눈을 감고 귀를 닫았던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명백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치인이 뿌리는 공짜 돈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돈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무겁고 아프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솔직한 경제씨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하지만 기성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말해주지 않는 현실 경제의 민낯을 데이터와 팩트를 기반으로 끝까지 전달해 드릴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를 그냥 방관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하실 건가요?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보셔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경종이 되었다면, 혹은 더 많은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비판적인 시선이 모여 이 벼랑 끝에 폭주를 멈추는 큰 힘이 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두려워할 뿐이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더 날카롭고 솔직한 현실 경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한 경제씨였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